대통령께서는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바람 빠진 재생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려줘요. 몇 명이서 국정농단의 권력을 갖다 권력 서열 실체에 출신하는 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위기의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두 번째 토론 다룰 내용 시련을 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최청열 용의대 교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니죠. 네. 대통령제는 지지율을 갖고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조기 레임덕은 정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정말 그 피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그 수뇌부까지도 이제 이 정권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그 흔들 수 있다. 우리가 정권에 힘을 가질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청와대 말만 듣는다 이래서 제가 네. 이 자리에서 이 새누리당이 환관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부를 흔들고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는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입안도 그게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7.14 전당대회 당대표 누가 되느냐 최고위원 누가 되느냐 지금 아주 살벌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그런데 보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그 전당대회 당권을 잡겠다고 나온 분들이 이번에 문창극 사태를 두고 한 발언들 그리고 태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새누리당이 환골 탈퇴를 하고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참 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저는 늘 그런 비판을 하거든요. 네. 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야당을 설령 지지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다 하더라도 야당의 그 가장 큰 몫은 뭔가 하면 정부 여당에게 그 적절하게 정책을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면서 대한정당으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 정부 여당에 앞서서 같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정권을 그 앞에 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내고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어떤 일에 그 추진하는 일에 그 동력을 보태주는 네. 것이 주요 일인데 그게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새누리당이 이번에 하는 추신을 보면 나는 도대체 내가 야당에 대해서도 이념에 대해서 뚜렷한 그 정체성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여당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창극 사태를 보면서 문창극 사태는 도덕성 검증으로 그 문창극 씨가 낙마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상 검증이었단 말이에요. 사상 검증도 그 아주 정말 그 잘못된 오도된 그 보도로 인한 그 이제 예.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검증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친일파다, 수국 꼴통이다, 뭐 극우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모략을 해서 쫓아낸 것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한 번 더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새누리당 안에서의 분열, 청 흔들기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요, 청와대 흔들기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조기 레임덕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저는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이 긍정보다 앞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하락했다가 다시 국정 운영을 이제 변화한다든지 이런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화면에 잠깐 봤습니다만
크로스가 교차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제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강한 경고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강한 경고인데 네. 그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이 네.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여권의 각 일각씩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 청와대에 있어가지고 아까 청와대 흔들기가 아니냐 당에서 그게 레임덕과 연결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청와대 흔들기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도가 떨어지면서 정당은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와는 달리 상당히 선거에 민감한 조직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730 재보선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후년에 또 총선이 있어요. 총선, 거기에 소속된 2016년. 정치인들 그리고 또 앞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들,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은 청와대와 상당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흔들기라기보다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각, 네. 여론에 부응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예. 지금 말씀들 나누고 있는 레임덕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30%대 수도권에서 급락을 했는데 정훈 총리 뭐 도로 정훈 이랬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수요일 날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제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한테 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재보선에 출마할 거예요? 아니요 연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민심을 보면서 그러고 다니겠다. 물론 그거는 이제 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지 마는지 하고는 별개로 본인은 신청을 안 했다 그러더니 정말 안 하겠다 그러더니 안 했더라고요. 유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네. 김문수 지사는 이번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뭐 나는 청문회 걸릴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한글로 공개적으로 봐서, 한 거죠. 기자 앞에서 한글로 했으니까요. 봐서 네. 상당히 그 총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번에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고 나서 온 국민의 의안이 벙벙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안대희 지명자를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상 사표를 수리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대희 그 전 대법관이 낙마를 하고 이번에 그 문창극 전 주필이 낙마를 하고 나니까 느닷없이 이제 물론 뭐 청와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50여 명을 갖고 접촉을 하고 검증을 해도 전부 다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네. 본인도 이 검증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도대체 사람 찾지를 못한다 이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네. 세월호 때문에 지금 민심 위반이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안 되겠다 정호원 총리를 그대로 가자 뭐 네.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실상 사표를 하면 수리를 한 분을 네. 다시 수리까지는 안 했죠. 뭐 수리는 안 했지만 네, 네. 사실상 수리한 거란 제출 말이에요. 받은. 예, 안대희 지명자를 지명했을 때는 예. 이미 수리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예, 지금 다시 유임한다는 것은 이제 의안이 벙벙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를 아까 최 교수님? 예, 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YS나 DJ 때 이 집권 초기에 엄청나게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YS는 80%를 넘었어요. 네. 호남에서 지지도가 50%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지지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소위 그 비선 조직이 나타납니다. 네.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YS는 아들이 비선 조직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소통형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부패상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지금 정말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문창국 후보자가 그 지명됐을 때 그때 이미 저도 그날 당장 이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네. 이게 청와대에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 비선 조직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냐. 인사를 총리를 비선 조직에서 추천하고 비선 조직에서 검증을 했다면 네. 또 하나의 문제다. 내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덧붙이거든요. 제가 레임도 아까 말씀들이 네. 나왔었는데요. 전임 정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대개 네. 레임독은 임기 말에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례에 의해서 그렇죠. 발생하는 게 예. 일반적이에요. 지금 이제 대통령,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이 와이스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기 말이었어요, 거의. 네. 97년도에 김현철 씨가 예. 구속이 되고 산보비리 터지고 IMF 소문이 있고 이러면서 막 급전직하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 대통령, DJ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홍업, 홍일 씨 이런 분들 아들들이 이렇게 구속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레임덕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전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자꾸
박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 국정 운영의 방식의 변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까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이 지금 당권이 양강부도 네. 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근데 약간 그 결이 달라요. 지금 접근하는 게. 물론 네. 최근에 서청원 의원이 문창 후보자를 두고 먼저 치고 나가면서 여권의 분위기를 정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좌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박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친박 비박으로 후보가 왜 분류가 되죠. 분류를 하면 왜 이렇게 분류하냐고 이제 비판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네. 너무 수직적이다. 항상 얘기했던 게 정당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당선됐던 거란 말이죠. 네. 대통령제라 하더라도요. 근데 굉장히 김무성 의원이 네. 아주 박근혜 대통령 임기 4, 5년, 1년 4, 5개월 동안 독선에 빠진 권력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 그런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즉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한 4, 5개월 독선에 빠진 권력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서 국정농단의 권력을 갖다 독점해가지고 농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박 실세라는 사람 한 사람이 김무성이가 당대표 당선되면은 그걸 흔들어가지고 3개월 안에 그 집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서경석 목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보수 쪽을 대표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문창국 총리 후보자 청문회 가야 된다. 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셨습니까? 네. 그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청문회 과정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KBS가 왜곡 보도를 하고 그것으로 여론이 아주 오도된 여론이 아주 커져가지고 네. 이 상태로는 문창국 지명자가 청문회로 도저히 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 저희는 문창국 지명자 총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왜곡 보도에 의해서 여론이 오도돼가지고 또 그거에 새누리당까지 전부 부안해동을 해서 네. 그래서 사방에서 문창국 지명자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청문회도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아주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다. 네? 왜곡 보도로 인한 오도된 여론 때문에 나라가 큰일에 빠진 적이 전에도 있었죠. 네. 그때는 허위 보도인데 MBC가 쇠고기 문제요? 쇠고기 문제요. 네, 그때 허위 보도로 네.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큰 혼란에 빠졌는데 이번도 그거와 비견되는 그런 사례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다시 나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 되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아주 공정하게 제대로 해서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으셔서 더 큰 상처를 입어서 만약에 새누리당 안에 한 10명 이상의 의원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낙마했을 경우에 박근혜 정부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가진 않았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네. 그런다고 해서 낙마되는 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지금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문회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모든 게 다 진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창국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낮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청문회를 하겠다. 예, 그리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것이 우리로서는 아주 너무나도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서영석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좀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게 좀 우리들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지난번 이제 교육감 선거나 이런 걸 보면 보수는 여러 후보가 나서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보수의 분열을 어떻게 보시고 결집시킬 힘이 구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의 보수가요, 네. 그 보수 후보들을 갖다가 단일화시킬 만한 힘이 보수 세력들에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네. 요번에 아주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점 때문에 지금 보수 세력들은 아주 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결의가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서윤석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참 보수는 분열해서 뭐 막 한다 그런 얘기도 그 전에 있었는데요. 아저씨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이거 지나간 문창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게 전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 KBS 왜곡 보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리고 오도된 여론. 무엇을 왜곡 보도했다는 것인지, 예. 무엇을 오도했다는 것인지, 네. 저 여론, 우리나라 여론, 그리고 언론 이거를 너무 이번에 아주 그림이 이상해진 게요. 자, 이거는 이건 글쎄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또 우리 변호사님도 제가, 모략에 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긴 지금 합니다만. 이제 방송통신의 심의위원회에 네. 심의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배 교수님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네. 그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이 문창극 선생이 총리 지명됐을 때 박지원 의원이 그 선두로해서 야당이 비판을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다 죽어가는데 네. 막말을 하는 극우 꼴통이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말하면 그동안 쓰신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비판한 칼럼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런데 예. 그날 저녁 때 KBS 뉴스에 그 소위 동영상 파동이 터지는데 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모여서 한 얘기를 그 동영상을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서 알겠습니다. 딱 한두 문장만 뽑아낸 자, 거예요. 그 그래서 얘기는 아니 이제-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왜 오도가 되느냐 많이 말씀하시니까 짧게 드렸어요. 이게 말하면 이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외국된 역사관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전부 다 공개가 되니까 이제 친일파 공개가 안 되니까 네. 뭐라고 또 표현하는가 하면 편협된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건 내가 보기에는요, 이 검찰 수사까지 가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지켜봅시다. 이 예.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우리나라에 국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은 이건 악마적인 편집이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할 테니까 지켜봐야 되겠으나. 나는 네. 검찰에서나 수사해야 된다고 믿는 저는 그 사람입니다. 편협된 역사관이라는 게 우리 변호사님 생각이거든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협된 역사관이라고 왜곡 보도했다, 거두절미했다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이 자리가 그 얘기한 자리 아니니까 일단 그만두시죠. 이 주제는 예. 한 서너 시간 해도 글쎄요. 끝이 안 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공세가 상당히 큽니다. 정균환 최고위원이 요즘 그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는 게 어떠냐 생각해 보라. 그래서 잠시 후에 연결해서 왜 그런 말을 했나? 왜냐하면 정균환 최고위원의 경우는 DJ 정부 때 그래, 야당의 사무총도 총무로 예. 2번씩이나 했고 참모인데 그때 DJ 대통령도 탈당했거든요. 지금 저런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이 정당 정치, 더 나아가서 민주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이 민주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당 정치가 우리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예요. 네. 그건 좌파의 거두인 최장집 선생도 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인데, 그래서 대립되는 이념, 대립되는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정권을 획득을 해서 그 정책을 수행을 하고, 그걸 또 네. 비판을 해서 다음에 또 집권을 하고, 이런 것이 정당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면 그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인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정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에요.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근본입니다. 정당 제도는 바로 책임 정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지금 대통령들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탈당했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탈당했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탈당이 뭐가 없었어요. 이 열린 우리당, 100년간 다는 열린 우리당이 쪼갈라져서 16번이나 석 달 동안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합 재선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MB는 유일하게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바꿔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한나라당이라는 MB가 당으로 탈당하는 대통령을 되신 게 아니라 대통령이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나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 제도의 그 하나의 권능이고 하나의 미덕인 겁니다. 네. 그런데 탈당을 하라니요? 그건 말이 됩니까? 네. 저도요, 그 말씀에 좀 공감을 해요. 왜냐면은 탈당이라는 건 아주 잘못된 선례입니다, 사실은. 정당이 공직 후보를 내서 공직 후보가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정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 정치고 아무리 뭐니 해도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요. 네.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대 정치는 굴러갈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도가 떨어지고 상당한 정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네. 국정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탈당을 밑도 끝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탈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물론 정파를 떠나가지고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아주 불편부당하지가 않고 특정 정파에 너무 기운다. 이런 것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탈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국민의 관점에 따라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과 또 보수층의 관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물론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게 레임덕이 후반에 오면서 후반에 임기 말에 탈당을 한단 말이죠. 네. 여당 내에서 탈당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 초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야당으로부터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상당히 귀담아 듣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정윤환 의원, 전 의원의 이런 말을 비판하기 앞서서 왜 이런 말이 임기 초반인데 나오는가를 한번 곰곰이 고시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깊이 유념하고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 성숙된 민주주의를 구사하는 나라들은 정당의 역사가 다 깊어요.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 말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가 하면 정당이 3년 넘은 역사를 가진 정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 아주 성숙된 것처럼 대단한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3년 넘은 정당이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집권을 위해서 사실 창당을 한 새롭게 당을 바꾼 나 이 창당이라고 봐요. 창당을 한 그런 정당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정당의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보수를 빼내겠다. 그래서 색깔을 바꾸고 이념을 바꾸고 정책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창당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라고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뻔한 정당을 또 하나 만들었다가 거기에다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안철수 의원 세력이 어느 날 두 대표가 모여서 우리는 합당한다고. 그 뭐 전체 지금 당원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룬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두 대표가 합당을 결의를 하고 아침에 전부 다 통보를 하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한 정당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당들이 또 앞으로 얼마나 가겠느냐. 새누리당이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마 향후 한 5년 안에 반드시 다 바뀔 겁니다. 내가 그 장담 드리는데 반드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직 미숙하다, 일천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이념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새누리당은 분명히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다 보수정당이거든요. 큰 틀에서 볼 때. 적어도 이념 정당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의 역사도 짧고 어떤 유권자의 정치적 정체성이 입각한 정당들이 아니고 지역에 따른 기반한 이런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정균환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한마디만 짧게 짚을게요. 이건 보수 정당 전화 연결이 돼서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는 그 말씀은 그 잘못된 말씀이에요. 두 정당 다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는 거의 사회민주주의와 친한 진보적 정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자, 못하는 거예요. 정균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균환입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꺼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거론하셨는데 어떤 의미십니까? 네, 우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과거 같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압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여야를 떠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도 만들겠다.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힘을 가지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달성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은 지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좋은 시기에 정말로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내면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는데 또 국민한테도 큰 봉사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왔는데 네. 그거하고는 너무 멀어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러면 보고 정책국께서는 예.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그때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시는지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조언하신다면 예. 탈당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더 돋보이게 또 확실하게 가질 걸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저는 조금, 이렇게, 네, 이해가 잘안 이렇게 됐어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그 힘 가지고, 국가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 개혁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느 정파의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상보다도, 네.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주로 대통령들이 밀려서 탈당하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임기 말 무렵에 어쩔 수 없이 탈당하는 그것은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네네. 개인한테도 탈당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탈당할 때다. 지금, 꼭 지금이라고 제가 찍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주로 이제 선거 때 탈당하시오 하는 것은 선거 중립지키라 그 소리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비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그것하고 먼 지금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성공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네. 내일이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이셨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반쪽의 대통령이 되면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네. 고민을 해보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에 오늘 탈당하시오. 그런 예. 소리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닙니다. 예. 정균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파를 초월한 대통령이 되라. 뭐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임기 말에 탈당을 요구했던 이런 양상은 다르네요. 일단 정균환 네. 전 최고위원께서 당장 탈당한 건 아니다. 어쨌든 정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아우르는 정치라면 몰라도 지금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탈당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보수 말씀 좀 드려야 되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반박을 했으니까 좀 재반박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보편적 복지를 양당이 다 했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 보편적 네. 복지는 사회민주주의의 아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과거의 복지와 성장 이런 것도 자꾸만 이분법적, 양분법적, 대립적 개념을 볼 때는 게 맞는 논리인데요. 이게 복지라는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중요한 아젠다긴 합니다만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새누리당을 소셜 그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을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대개 우리나라 정당이 지어가는 게 말하자면 중도 정당이거든요. 이른바 포괄 지지 정당이에요. 영어로 캐치올 모든 걸 잡는다. 그래서 양쪽에 보수 진보를 다 잡아서 중도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양당이 보수사회주의고 예를 들어서 노동 예. 이점을 표방한 정당은요. 노동정당을 표방 노동자 계급만 정당의 언론까지 가기에는 아니야. 참-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것이 보수정당으로 얘기했다는 네. 그 말씀을 안 드리는 변호사님, 거예요. 네, 마무리 예. 말씀으로 들어야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 중요 정책을 보면 새누리당만 하더라도 영국 노동당보다도 더 왼쪽에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방금 지금 그 탈당을 말했는데 네. 제가 하나 정균환 의원에게 강력하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 전에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합당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예, 사실은 네. 두 당의 정책을 놓아놓고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선 연초에 김한길 대표 그리고 황우여 대표가 한 연설을 위에 이름을 지우고
대표연설을 싹 다 키워버리고 네, 네. 그 연설 내용만 딱 두고 보십시오. 어느 당 대표가 했는지 그 전달받아 마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만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수정당을 네. 국민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좌파는 좌파끼리 다 뭉치라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뭉쳐서 진보 정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보수는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것이 나는 올바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예. 기름기라고 저는 믿는 지금 사람이에요. 두 분의 말